치실 쓰실 때 치아와 치아 사이에 들어갔다 나갔다만 하시면 안 되고, 제 치아에서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위아래로 나오는 걸로 끝내는 게 아니고요. 들어가서 이렇게 옆으로 왼쪽 오른쪽 이렇게 C자 모양으로 해주시면 훨씬 효과적이고요. 치간 칫솔을 사용하실 때는 담굽니다. 헥사메딘에 이 묻은 것을 피가 나는 잇몸이 있으면 그 부분에 헥사메딘을 묻혀준다고 생각하시고 그 안에 잇몸 깊숙이 발라주세요. 그럼 며칠만 하면 아주 개운해지고 피가 나는 것이 감쪽같이 없어집니다. 마법 같아요. 부항 위생관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치실, 치간 칫솔, 워터픽 뭐 이런 것들을 써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.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치실하고 치간 칫솔 때문에 잇몸에 문제가 생기시는 분들이 간혹 또 있을 수 있어요.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? 환자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세요. 치실이나 치간 칫솔을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블랙 트라이앵글이라고 해서 치은 태축이 생길 수 있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. 치실이나 치간 칫솔 잘못 써서 잇몸이 태축되냐? 정답은 잘 사용하면 좋습니다. 이 대답을 들으시고 더 답답해졌을 것 같은데 제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영상을 통해서 바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난번 영상에서 봤을 때 우리가 잇몸병의 정의를 살펴봤는데요. 잇몸병이 생기지 않으려면 청소를 깨끗이 잘 해주면 되는데요. 칫솔질을 하거나 치실을 쓰기도 하죠. 치실의 업그레이드 버전인데 이 퍼플러스라는 제품도 있습니다. 치간 칫솔이랑 치실이랑 결합이 되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양치질과 함께 어떻게든 효과적으로 깨끗이 청소를 하려고 만들어진 도구들입니다. 내가 칫솔질만으로 정말 100% 완벽하게 청소를 할 수 있다고 하면 다 필요 없죠. 사실은 칫솔질만으로 효과적으로 100% 청소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보조 도구들이 생기는 겁니다. 예를 들어서 양치질만으로는 치아하고 치아 사이가 인접면이라고 하는데요. 그 인접면이 잘 청소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치실도 사용하고요. 치아하고 치아 사이에 치간 칫솔을 쓰죠. 왜 블랙 트라이앵글이 생긴다고 오해하시냐면 본인이 열심히 청소를 안 하다가 치아 사이에 치석이 많이 생겼는데 한꺼번에 제거했을 때 그 치석이 없어지면서 그 부분이 블랙 트라이앵글이 생겼다고 오해를 하시는 거예요. 평소에 꾸준히 잘 해줬으면 블랙 트라이앵글이 생길 일은 절대 없습니다. 그래서 내가 만약 걱정이 되면 일단 치과에 가서 스케일링도 1년에 한 번씩이 아니라 1년에 2번, 3번씩 열심히 받으시고 가까운 치과가 있으면 양치질 하는 방법이나 치실 사용하는 방법, 치간 칫솔을 사용하는 방법 다 배워주시면 되고요. 일단 기본적인 것만 하나 가르쳐 드릴 건데요. 치실 쓰실 때 치아와 치아 사이에 들어갔다 나갔다만 하시면 안 되고 C자 모양으로 들어가서 잇몸 속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그렇게 치실을 사용을 해주시고요. 제 치아에서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위아래로 나오는 걸로 끝내는 게 아니고요. 들어가서 이렇게 옆으로 왼쪽 오른쪽 이렇게 C자 모양으로 해주시면 훨씬 효과적이고요. 치간 칫솔을 사용하실 때는 내 치간 사이보다 너무 큰 걸 사용하시면 안 좋아요. 약국에 가시면 치간 칫솔은 사이즈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거든요. 너무 크지 않고 부드럽게 저항감 없이 들어가는 사이즈로 고르셔야 됩니다. 그러니까 치간 칫솔은 사람마다 다 적당한 크기가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이제는 요거는 이제 스포 플러스인데요. 일반 치실과는 다르게 이 끝이 코팅이 돼 있어요. 그러니까 치간 칫솔 넣듯이 치아 사이로 이렇게 치실인데 넣을 수가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교정하신 분들 앞니 부분에 철사를 하신 분들이 있어요. 유지장치라고. 그런 분들은 일반 치실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스포 플러스나 치간 칫솔을 쓰시면 좀 도움이 되죠. 그리고 마지막으로 혀 클리너 같은 것도 사용하셔가지고 혀에 백태가 생기지 않게 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. 혀를 청소를 잘 안 해주시면 그 안에서 이제 안 좋은 세균들이 많이 번식할 수 있기 때문에 혀 클리너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약국에서 한 3,000원 정도면 이 헥사메딘이라는 거를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. 일반 의약품이기 때문에 처방전 없이 구매가 가능하고요. 하랑니 발치했을 경우나 임플란트 수술 같은 거 했을 경우에 이제 처방을 받기도 하는데요. 장점은 아주 강력한 살균 작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잇몸병 치료한테 아주 좋은데 단점이 또 있어요. 그러니까 너무 자주 사용하면 안 좋은 세균뿐만 아니라 좋은 세균까지 다 제거를 하기 때문에 입안에 정상적인 세균 종들이 다 죽을 수가 있어요. 빈대 잡으려다 초가상관 태우듯이 나쁜 세균 몇 마리 조금 잡으려다가 훨씬 몇십 배의 좋은 세균까지 다 죽여버릴 수가 있는 거죠. 그런 경우에 하나 팁이 있는데 여러분 요거를 가글을 하지 마시고 소량만 이렇게 따르셔가지고 잇몸 크기에 맞는 치간 칫솔을 고르시라고 했잖아요. 그래서 요거를 담굽니다. 헥사메딘에 요 묻은 것을 피가 나는 잇몸이 있으면 그 부분에 헥사메딘을 묻혀준다고 생각하시고 그 안에 잇몸 깊숙이 발라주세요. 피가 난다는 것은 안 좋은 세균이 거기에 많다는 뜻이거든요. 유익한 세균이 아니라 유해균이 더 많다는 뜻이에요. 그래서 안 좋은 치주염 세균을 이 헥사메딘으로 죽여버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근데 이거를 만약에 전체 가글을 하면 입안에 있는 모든 세균이 다 죽기 때문에
때문에 안 좋은 곳에만 병이 피가 나는 곳에만 헥사메딘을 발라서 그 부분에 잇몸병을 치료해 준다 하면 저도 이제 가끔 집에서 피가 날 때 피가 나는 곳에만 이렇게 헥사메딘을 발라줘요. 그럼 며칠만 하면 아주 개운해지고 피가 나는 것이 감쪽같이 없어집니다. 마법 같아요. 그리고 칫솔에 치약을 짤 때 치약을 많이 짜실 필요는 없고요. 가끔 보시면 이렇게 치약을 짜고 거기다 이제 수돗물 막 묻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치약을 만들 때는 물을 묻히지 않았을 때를 기준으로 만듭니다. 치약은 한 콩알 2개 정도 크기로 하시고 물을 묻히시면 안 돼요. 그대로 마사지 하듯이 칫솔질 하는 시간을 늘려보시면 됩니다. 그러면 올바른 칫솔질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. 잇몸병은 오로지 깨끗하지 않은 잇몸에서만 생깁니다. 깨끗한 잇몸에서는 잇몸병이 생길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잇몸병을 만드는 치주염 세균과의 전쟁이기 때문에 열심히 청소를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. 치과에서 치료해주는 스케일링이나 잇몸 치료도 전부 다 청소하는 겁니다. 청소가 기본 원칙이기 때문에 집에서 청소만 잘 하시면 치과 오실 일이 90%가 없어집니다. 20년차 치과 의사가 확신하는 치아 건강 지키기의 시작은 올바른 구강용품 선택과 올바른 사용법에 있습니다. 모두들 양치질과 치실, 치간칫솔 사용을 잘 하시고 건강한 잇몸을 유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